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시총을 보면 1.8% 상승하고 비트코인 1%, 이더리움 1.8% 상승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해서 알트장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15% 상승해서 알트코인을 쌍끌이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오늘 상승한 절대적인 이유는 나스닥이 1.3% 상승했기 때문에 다우랑 S&Ps보다 테크 주식과 관련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을 끌고 갔다. 자, 알트코인 마켓캡, 비트코인을 뺀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낮아지다 최근에 더블 바럼을 만들고 추세선을 깨고 상승했다. 최소한 전전 고점들을 뚫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알트코인들은 주로 이렇게 라운딩, 바럼 패턴, 컵 모양을 갈 것인데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라 펀더멘탈이 강한 거는 이 정도까지는 가겠다. 뉴 트렌드 라인을 세우기 전까지는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들은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자기 코인이 펀더멘탈이 있는가 아니면 향후 발전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까지 못 올라오는 코인들은 바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몇 코인들은 지금 벌써 U자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 150%까지 상승한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스탬프 하루 차트입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상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지지선을 깨고 올라와서 채널 형태도 또 깨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렌드 라인을 만나 후 하락을 하던 패턴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뚫고 반등하고 지지받아서 5만 불, 6만 불대로 갈 것인가 앞으로의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코인쉐어의 주간 보고서는 최근 크립토 마켓의 최대 상승의 이유를 유럽 시장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을 2021년 12월 중순 이후에 최대로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중점적으로 지난주 19억 달러 이상의 유입으로 엄청난 반등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유입의 대부분 76%가 유럽에서 유입된 반면 미주에서는 오히려 4,500만 달러가 유출되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맞추어 비트코인은 지난주 9,800만 달러가 기록을 하였고 이더리움은 유입과 유출이 비슷하여 지난주 1,02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솔라나는 단일 일주일에 가장 많은 유입을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을 능가했는데 8,7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산 관리의 36%에 달하는 8만 7천만 달러의 유입이 단 한 주 동안에 일어났고 솔라나 시총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5번째 단일 알트코인 중에 가장 큰 규모 이례적인 유입이 지난주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자산 투자 상품은 지난주 2020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550만 달러 유출이 되었는데 단일 코인들의 상승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폴카닷, 에이다, 코스모스도 소폭 유입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회사 글라스노드는 왜 상승했나? 비트코인 최근 랠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라스노드는 공매도, 즉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바닥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2월 24일부터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단기 청산은 매우 격렬한 상승세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시장 추세에 매우 익숙해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또 내려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에 베팅을 건다고 합니다. 정확히 바닥에서 그렇게 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려났고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라스노드는 비트코인이 3만 7천 불 주변에서 거래되면서 공매도 청산이 급증한 2월 24일에 추세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라스노드는 유기적 수요 없이는 랠리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 구매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잔액이 0이 아닌 비트코인의 주소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모든 지정학적 불확실성,
거시적 역풍, 연준의 금리 인상, 전쟁 등의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비트코인 누적 주소로 최근 몇 주 동안 전반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어 주소 성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앤소니 스카라무치 CEO는 차기 미 대선에서 경쟁할 두 후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립토 벤터 인터뷰에서 스카라무치는 옐렌 재무장관이 암호화폐가 미국인 재정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정하는 발언에 따라 백악관이 결국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협회와 로비 그룹들이 워싱턴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크립토로 향하고 있다며 2024년에 마지막 2명의 대통령 후보가 친암호화폐, 친블록체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반시설 법안에 서명한 후 비트코인 비평가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고, 인프라 법안 기간 1년이죠. 친비트코인 및 친암호화폐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선출된 관리들이 종종 자신의 성향보다는 유권자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한 예로 차량 공유업체, 배달업체인 우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규제기관, 지방정부도 우버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주민들이 우버를 원했고 정부는 우버를 인정할 수뿐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에 따라야 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몇 년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원유 생산업체 엑손 모바일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 보고서에 따르면 엑손 모바일은 덴버에 기반을 둔 에너지 회사로서 크루소 에너지와 협력하여 잉여 천연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발표했고, 채굴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연소되지 않은 천연가스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광산 프로젝트는 이윤 창출보다는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석유 추출 관련돼서 천연가스 연소인 가스 플레어링을 종료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이 2015년 도입한 이니셔티브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석유 회사들과 합류해야 하는데, 엑손이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고 에너지 산업의 가스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로 많은 돈을 벌고 있기도 하죠. 성공적인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손 모바일이 하는 다음 단계는 알래스카,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가나, 독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계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채굴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일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샤크탱크, 투자자의 큰손 케빈 오리어리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투자 이외에 다른 기회를 암호화폐 공간에서 보고 있다고 키커뉴스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반의 분산금융 디파이 플랫폼 원더파이가 NFT 중심의 푸에토리코 기반의 블록체인 이뮤터블 홀딩스에 투자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웹3 인프라와 관련된 것을 소유하기로 본인이 결정했고, 규제기관이 허용하는 코인이 아니고 주식으로 포지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부 시대의 골드 러시로 금광 채굴로 돈을 번 사람 중에는 100% 중에 5%가 곡괭이와 삽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리어리는 나의 포트폴리오는 곡괭이와 삽이 많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서 그것은 모두 소프트웨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젊은 전문가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이 회사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고 그들은 체인을 원하고 미래가 있는 곳에 서 있으며 금융 서비스의 최첨단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곳이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암호화폐 인프라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창출한 이익을 훨씬 능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이 답이 아니며 주식의 일부는 이러한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며 그러한 장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비트코인이 능가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틈새 시장을 찾으면 비트코인 수익률을 능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